다트 탐사선이 드디어 디모르포스의 충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먼지가 반원을 그리며 퍼지게 되고 지상과 우주의 여러 망원경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디모르포스의 궤도는 변경되었을까요? 우주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 지구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외계인의 침공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추는 일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커다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 중 현재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입니다. 지구에 위협이 되는 이 소행성들에게서 어떻게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트 탐사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트 탐사선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어 지구와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지난 2022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오전 8시에 지구 주변을 도는 소행성 중 하나의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자신보다 더 큰 소행성 디디모스의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는 지름 160m의 작은 소행성입니다. 디모포스는 지구에서 약 1100km 떨어져 디디모스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쌍소행성입니다. 나사는 인류 최초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트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다트 우주선은 지난 11월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고 약 8개월간 디디모스로의 항행을 이어왔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인공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킴으로써 두 행성의 속도와 궤적을 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사는 충돌 결과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32분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같은 인공적 방법이 향후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에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지구와 충돌할 위협이 있는 소행성은 약 2,000개로 분석됩니다. 우리 인류는 최초로 세레스라는 소행성을 발견하는데요. 이는 1801년 1월 1일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세레스는 행성 중에도 외행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외행성은 소행성보다는 행성에 가깝고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보다 큰 천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쉽게 소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행성은 형체가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행성들은 둥글고 매끈한 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행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러시아 첼라빈스크에 운석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날 운석 충돌로 1,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다트 탐사선 이전에 나사는 1867년 발견된 템펠 1이라는 소행성을 타겟으로 2005년에 탐사선을 충돌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미션의 이름은 딥 임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딥 임팩트의 주 미션은 소행성의 핵에 탐사선을 충돌시켜서 충돌 크레이터를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돌시키면 소행성의 구성 물질을 외부로 날려보내게 되고 이 물질을 우주선에서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소행성의 형성 과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딥 임팩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충돌기,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을 분석할 우주선입니다. 이 충돌기는 주 성분이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구리를 사용한 이유는 이 소행성의 성분과 섞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리일까요? 이 소행성에는 구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돌기를 구리 성분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구리를 제외한 다른 물질을 연구하면 되기 때문에
구리 성분으로 충돌기를 구성한 것인데요. 이 충돌기는 초속 10.3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돌 당시에는 TNT 4.8톤의 폭발력의 위력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행성에 직경 150m의 크레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물질 분석 우주선은 이 소행성에 먼지가 많고 소량의 얼음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사는 1998년부터 소행성의 형성 물질을 알아보는 동시에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기준을 직경 1km 이상의 천체 중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물체를 찾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근접한 천체를 약 25,000개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는 직경 1km 이상의 큰 천체는 90% 이상 발견하여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m 이하의 소행성들은 아직 25%밖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첼라빈스크에 떨어져 많은 부상자를 낸 운석도 140m 이하의 작은 소행성이라고 하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행성들이 지구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사의 산하 조직인 PDCO, 즉 행성방위 조정국을 조직해 지구에 위협이 되는 전체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과 우주의 모든 망원경을 다 활용해 소행성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PHO, 즉 지구 위협 천체로 따로 분류하여 24시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추적 관찰하기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방어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1998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에서는 소행성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들고 우주로 파견된 석유 시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행성을 핵으로 폭파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소행성 파편들로 인해 지구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을 안전하게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다트 미션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다트 미션의 주요 목표는 지구로 근접하는 물체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기존의 궤도를 변경해보는 실험입니다. 이른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인데요. 쌍소행성은 약 780m 크기의 디디모스 주변을 도는 163m 크기의 디모르포스입니다. 다트 탐사선은 디디모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수정하는 미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다트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부딪혔을 때 궤도가 얼마나 수정되었는지 관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크기의 소행성을 어떤 힘으로 부딪혔을 때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다트 탐사선이 드디어 디모르포스의 충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먼지가 반원을 그리며 퍼지게 되고 지상과 우주의 여러 망원경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디모르포스의 궤도는 변경되었을까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디디모스를 도는 공전 시간을 32분이나 줄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인류는 천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과학이 발전한다면 더욱 큰 천체의 궤도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의 또 다른 신비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